DSLR 니콘 D5300을 구입한 지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입할 때 기본으로 들어있던 표준 줌 렌즈를 같이 구입을 했는데, 뭐 그냥 나쁘지 않고 사진 그럭저럭 잘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렇게 땡기는 줌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찍다 보면. 그러니까 얘가 1855 정도 돼가지고, 이제 광각은 너무 광각이 나와요. 얘가 이제 크롭 바디다 보니까 18이긴 해도 한 35mm 뭐 풀프레임 환산하면은 한 20, 한 4, 5, 한 25 정도 될 텐데, 그것도 저는 조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그 각이 좀 너무 넓어가지고 오히려 좀 허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더 땡겨가지고 거의 한 24mm, 한 35mm 뭐 거기까지 땡겨가지고 찍어야 그냥 조금 풍경 사진 다운 뭐 그런 사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건 이제 그 망원 부분이에요. 얘가 55mm밖에 안 되다 보니까 1855니까 뭐 줌으로 따지면 한 3배 줌 정도 될 텐데, 그냥 뭐 눈으로 보는 게 한 35mm 기준으로 하면 한 2배 줌밖에 안 되는 거라서 거의 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풍경 사진 찍거나 이럴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뭐 인물 사진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다만 어떤 모델이라도 찍으려 그러면 얘 가지고 55mm 가지고 그 얼굴을 가까이 찍으려면 아주 가까이 가야 돼요. 거의 한 1, 2m 안으로 들어가야 원하는 그런 구도의 인물 사진 같은 걸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밖에서도 약간 이렇게 당겨서 찍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도 못 당겨 찍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망원 렌즈를 하나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망원 렌즈를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한번 쫙 그 영상 찍으려고 이미 한번 훑어보고 사실은 결론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혹시 이제 저같이 DSLR 처음 구입해가지고 그냥 표준 줌 렌즈만 사용하다가, 제가 사용하는 게 지금 요거거든요. 니콘 AFS DX 니코로 1855 해가지고 이건데, 뭐 이거 사용하다가 아 뭔가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저는 광각에서 부족한 건 모르겠더라고요. 뭐 광각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그냥 적당히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망원은 조금 아쉬워요. 보면 사용하다 보면 얘가 한 100mm만 됐어도 18에 한 100mm만 됐어도 줌으로 따지면 한 그래도 한 3, 4배 정도 나올 테니까 좀 쓸만했을 텐데, 55mm다 보니까 거의 줌이 한 2배 줌, 3배 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렌즈 구입하기 전에 뭐 니콘하고 캐논하고 어차피 상황은 비슷비슷하겠지만 기본적인 렌즈 용어 정도는 또 알아야겠더라고요. 이제 니콘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하고 뭐 크롭 바디하고 그 AF 잡는 모터가 내장돼 있는 거가 내장 안 돼 있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고자 바디라 그러던데, 이게 뭐 5천대 그 있는 약간 보급형 바디에 보면 여기서 설명 보니까 중급기까지는 그 AF, MF 무슨 레버가 있나 봐요. 안에 모터가 내장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보급기에 속하는 건데 5300인가? 예, 보급기인데 얘는 그 렌즈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모터가 본체에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렌즈를 꼭 크롭 바디용을 사거나 아니면 좀 옛날 거, 그러니까 요즘 신형들은 렌즈에 다 이 AF 모터가 다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저렴한 걸 찾다 보면 옛날 걸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모터가 내장이 안 돼 있으면 수동으로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AF보다 MF로 찍는 게 더 좋을 때가 많던데, 오히려. 그러니까 풍경 같을 때도 그냥 AF로 하면 초점을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초점을 빨리 잡고 이러기엔 아주 유리한데, 초점을 뭐 앞에다 잡았다, 뒤에다 잡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개의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사실 AF를 활용하는 게 별로더라고요. 오히려 MF로 그냥 이렇게 그 초점링 돌려가지고
앞쪽에 초점 잡고 한 장, 뭐 중간, 뒤 이렇게 한 서너 장 찍어놨다가 나중에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 고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AF는 있는 게 좋겠죠. 혹시 모르니까. 특히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렌즈에서 보면 지금 간단히 여기 살펴볼 거는 이제 초점거리하고 그리고 화각 대충 살펴보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초점거리가 1.855인데 초점거리에 따라서 이제 화각이 나눠지죠. 근데 얘는 76도 최대, 그리고 55mm에선 28도, 29도 정도 된다는 건데, 화각이 제 생각에는 한 60도? 한 50도, 60도 정도면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의 그 정도 각도는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밝기 조리개 값도 제가 지금 찾는 거는 그냥 싸구려를 찾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고요. 조리개 값은 낮을수록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최단 촬영 거리도 뭐 저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렌즈 이름에 보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니콘에서 AFS라고 돼 있는 것들이 이제 그 AF 그 모터가 내장돼 있는 모델이고, 그냥 AF는 그 모터가 없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DX 같은 경우는 크롭 바디 용이고, 이게 FX인가가 풀 프레임용이고, 그리고 리코르 뭐 여기 중간은 이제 렌즈 185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는 조리개 값, G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VR은 손떨림 방지, 뭐 VR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손떨림 보정 애누리에서 클릭해 보면 각 회사마다 쓰는 용어가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각 회사마다 이 기능에 대한 그 어떤 약자 같은 걸 모델명에 넣어놨는데,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여기 잘 정리해 놓은 기사가 하나 있던데, IT 동화에서 이름만 보면 렌즈가 보인다 해가지고 이게 또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렌즈 초점거리 뭐 이런 거 대충 넘어가고, 밑에서 보면 이제 손떨림 방지 이런 것도 각 회사마다, 캐논은 손떨림 방지가 IS로 모델명이 표시가 돼 있고, 니콘은 VR로 돼 있고, 소니는 OSS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손떨림 방지하고 모터 종류하고 그리고 이제 렌즈 타입 뭐 그 정도만 좀 주의 깊게 보면 나머지는 어차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동 초점 모터 같은 경우는 캐논은 이제 USM, 그리고 여기 캐논이 초음파 모터는 USM, 그리고 이제 스태핑 모터 STM은 이건 약간 신형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도 약간 찌직거리는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얘는 거의 소음이 없나 봐요. 그래서 STM이 있고 뭐 스태핑 모터 같은 거. 그리고 니콘은 지금 AF하고 AFS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터가 있는 모델이 AFS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모터가 내장되어 있는 렌즈란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옛날 좀 구형 렌즈 중에서 그냥 AF 이런 식으로 AF만 돼 있는 것들은 이 안에 모터가 없어서, 이제 뭐 약간 중급기나 고급기에는 그 본체 자체에 모터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AF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저같이 그 보급기인 D5300이나 뭐 D5000 밑으로는 이제 안에 모터가 없어가지고 이 렌즈를 꼈을 때는 아예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걸 꼈을 때는 AF를 사용할 수 없고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해야 되는 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니콘 같은 경우는 어 니콘 같은 경우는 그냥 모터 표시가 없나요? 얘네도 표시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초음파 모터도 별도 표시가 없나? 없나 보네요. 다 초음파 모터인가? 예, 아무튼.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SAM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 대충 한번 훑어보고, 아, 요러 하구나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격 좀 저렴한 걸 찾다 보면 탐론이나 뭐 시그마 이런 쪽 렌즈가 가격이 조금 낮아가지고 그쪽을 보게 되는데, 역시 그쪽에서도 손떨방은 지금 시그마는 OS, 탐론은 VC로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 초점 모터 이것도 탐론 같은 경우는 탐론은 USD, PZD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그마는 HSM 해가지고, 탐론은 위에 보면 그 울트라소닉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초음파
모터가 내장된 모델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고, PZD는 더 조용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용평을 보니까 그냥 얘도 소리는 나는 것 같던데, 아까 그 캐논의 스태핑 모터처럼 뭐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렌즈 종류에서 여기 보면 뭐 비구면 렌즈가 있고 저분산 렌즈가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분산 렌즈 같은 경우 여기 설명에 따르면 얘가 이제 뭐 프리즘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색이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을 잡아주는 그런 거를 이제 저분산 렌즈가 한다. 뭐 대충 그런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아무튼 저분산 렌즈랑 뭐 비구면 렌즈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분산 렌즈가 뭐 들어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고굴절 렌즈 뭐 그런 종류로 좀 나와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사용하는 렌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여기서 그냥 아예 단렌즈 망원을 사볼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단렌즈 망원은 여기 지금 에누리에 구분이 좀 잘 돼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그 카메라 본사의 회사 뭐 선택해갖고 사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니콘이니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표준 망원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전체 회사의 제품을 살펴볼 수도 있고, 만약에 단렌즈 망원을 한번 볼까요? 망원 보니까 가격이 제 카메라 본체가 지금 40인데 렌즈가 거의 카메라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최저가로 돼 있고, 인기 순으로 해서 한번 보면 단렌즈 중에 소니는 모르겠고, 이건 안 되겠네. 캐논 85mm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약간 고급 렌즈라 비싼 거고, 최상급 L렌즈 뭐 그런 것들이고, 저는 일단 그냥 제가 지금 찾는 거는 적당히 한 시야 기준으로 해서 한 5배에서 한 10배 줌 정도? 그 정도 땡길 수 있는, 그냥 망원이든 뭐든 간에 한 20만 원대 미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좀 저렴한, 아주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은 그런 망원 렌즈, 망원 기능이 있는 그런 걸 찾는 거고, 찾다 보니까 좀 이따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이제 한 뭐 70에 300, 70에 200, 뭐 50에 200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망원 줌 렌즈가 있는데, 이게 한 50mm, 70mm면 화각 자체가 이미 좁아져 가지고 일반적인 풍경 사진을 찍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넓은 각도로 사진을 찍고 싶으면 그냥 표준 줌 렌즈를 또 껴야 되고, 그래서 한 18mm나 한 24mm 뭐 이 정도로 또 찍어야 되고, 이 렌즈를 바꿔 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줌은 아니고 한 슈퍼 줌 렌즈 같은 걸 구입하면 이제 한 20에서 한 200, 20에서 한 300 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를 갈아 끼지 않고도 광각도 찍고, 이제 망원도 좀 줌 땡겨서 찍고 이럴 수가 있는데, 대신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무렴 제가 쓰고 있는 지금 표준 줌 렌즈가 8만 원짜리인데 이거보단 낫겠죠. 어, 대충 여기 보면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뭐 한 300mm? 300mm면 지금 풀프레임 기준으로 300이면 크롭 바디에서는 한 355 해가지고 한 450mm 정도 될 텐데, 그럼 한 200mm 정도 있지 않을까요? 200mm 정도 없나? 60 캐논 EF 200mm 이거는 예 비싼 거고, 약간 저렴한 것 중에 뭐 찾아볼 만한 게 없나요? 호루스 밴드가 렌즈도 있네요. 없네요. 이런가 이게 단렌즈로 망원 단렌즈는 가격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여기 캐논 뭐 중고 같은 거 하나 있네요. USM이면 지금 초음파 모터고, 지금 얘도 최상급 L렌즈 치고는 최상급 L렌즈 치고는 그냥 중고, 약간 오래돼서 저렴한 것 같은데, 풀프레임용이고 요런 건 안 되겠네요. 니콘에서 한번 망원, 광각, 망원, 망원 단렌즈 한번 제 걸로 찾아보면, 이게 지금 AF-S면 AF 모터가 내장돼 있는 거고요.
풀프레임용인데 AF 모터가 있으니까 저 같은 이제 보급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일단 90만 원대니까 넘어가야겠네요. ED는 저분산 렌즈가 사용됐다는 거고 지금 100mm에 조리개값 2.8에 그리고 IF는 내장 뭐라고 되어 있던데 IF는 이렇게 보면 초점을 맞출 때 보통은 이렇게 그 경통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러지 않는 뭐 렌즈인가 봐요. 길이에 변화가 없는 상태로 줌이 왔다 갔다 하나 보죠. 근데 얘는 줌도 아닌데 그 초점 맞출 때 줌이 아니군요. 초점 맞출 때 약간 그 경통이 미세하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은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외에 85mm 근데 이게 한 85mm, 100mm라고 해도 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정도 크기의 줌으로 따지면 한 3, 4배 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 4배 줌이면 사실 이것도 좀 아쉬워요. 한 못해도 한 5배, 6배? 못해도 한 5배, 6배? 좀 나오면 한 10배 줌 정도 되려면 제 거 이제 크롭 받으니까 한 200mm 정도는 최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망원 단렌즈는 가격이 역시 비싸요. 제가 찾는 가격대는 없더라고요. 여기 뭐 이런 것들 있는데 탐론 90mm, 90mm, 100mm는 전 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100mm면 크롭바디에 쓰면 얘가 지금 풀프레임용이니까 한 150mm 그럼 한 30으로 나누면 한 5배 줌 정도 시야 기준으로 해서 한 5배, 6배 줌 정도 된다는 건데 5배, 6배 줌 정도는 되긴 해요. 뭐 가격은 그럭저럭한데 아무튼 살펴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줌렌즈를 사자. 그래서 이제 망원 줌렌즈 처음에는 검색을 해봤어요. 망원 줌렌즈 같은 경우도 비싼 건 비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초점거리 제품이 있냐면 70에서 200, 70에서 300 그리고 뭐 200, 500 이건 모르겠고 그리고 한 50에서 한 200? 뭐 이 사이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최저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면 아마 캐논도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니콘 지금 AF-S로 AF 모터 들어있고 그리고 DX로 크롭바디용이고 니코르에 ED로 저분산 렌즈가 들어있고 55에 200이면 크롭바디니까 대충 한 300이면 한 10배 줌 정도 될 것 같아요. 눈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시된 초점거리 상으로는 4배 줌이지만 뭐 시야를 한 35mm 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대충 해보면 한 10배 줌 정도 효과는 날 것 같은데 조리개 값은 4에 5.6으로 뭐 좀 밝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니콘이 있고 여기 보면 탐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55mm 200이나 70에 300mm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미 뭔가 55mm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망원 줌 렌즈인데 광각을 찍고 싶을 때도 그냥 광각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그런 렌즈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55mm는 제 거에서 지금 185에서 55mm로 해보면 거의 시야각이 이미 좁아진 상태여가지고 이게 뭐 광각이고 뭐고 간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좁은 시야로 화면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55mm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격만 보고 55mm를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슈퍼 줌 렌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좀 비싸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55에 200 보면 얘가 병행 수입이 한 86,000원? 그러니까 병행 수입이 약간 전시 상품? 그 일본이나 이런 데 있던 전시 상품을 수입해서 뭐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새 제품을 병행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있는데 중고가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가격이 지금 애누리 저도 이 렌즈 가격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보는데 렌즈 가격이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그 판매자들이 렌즈 가격은 뭐 한 10만 원인데 렌즈 단품은 품절시켜 놓고 그리고 뭐 후드랑 UV 필터 껴가지고 한 3, 4만 원 붙여가지고 이게 한 10만 원짜리도 들어가 보면 거의 한 15만 원, 16만 원, 뭐 2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건데 전체 판매자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애누리 표면상으로 나오는 가격을 봐서는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 봐서 가격을 확인해 봐야 하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중고든 병행 수입이든 간에 일단 C급, 그러니까 완전히 상태 안 좋은 C급이 가끔 있긴 있어요. 이 가격대에 뭐 10만 원 이 가격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다 렌즈 단품은 품절시켜 놓고, 뭐 그냥 호환용 후드 뭐 한 2,000원짜리 3,000원짜리에다가 UV 필터도 이름 없는 거 싼 거는 한 1, 2천 원이면 사잖아요. 한 3, 4천 원짜리를 한 3만 원, 4만 원 옵션가로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렌즈를 한 15만 원 정도에 팔아먹는 그런 식으로 다 상술이 그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가격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00년도 이런 거는 좀 오래돼서 안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지금 AF 모델은 모터가 없으면 수동 초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런 거는 제외를 하고요. 지금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거 이제 55에서 200mm 요거거든요. 요거랑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요. 그 밑으로 보면 07년도에 등록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위에하고 차이는 뭐냐면 VR이 적용돼 가지고 손떨림 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ED 해가지고 저분산 렌즈에 나머지 사양은 비슷한데, 손떨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아주 밝은 상황에서는 사실 손떨림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좀 어두운 상황에서는 손떨림이 있으면 손떨림 한 스탑에 뭐 그게 뭐 계산이 이렇게 있던데, 그게 손떨림이 감도,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감도를 올리면 이미지 화질이 저하되잖아요. 근데 손떨림은 렌즈 자체에 이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렌즈 방향을 바꾸면서 손떨림을 잡아주는 거라 화질 저하 없이 셔터 스피드가 낮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니까 오히려 감도보다 좀 쓸모 있는 기능이긴 하죠. 근데 뭐 그건 어두울 때 얘기고, 그냥 대낮이나 이렇게 광량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또 손떨림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요거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손떨방이 있는 것들이 신제품이 되기도 하고 가격 차이가 이것도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표시된 가격은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대충 한번 훑어본 거는 지금 니콘에서 나온 55에 200, 그리고 탐론에 보면 80에 210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05년도 07년도인데 이게 쓸만하다는 거죠. 얘도 지금 AF니까 얘도 제가 쓰면 수동 초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니콘 5하고 탐론 70에 300. 얘도 지금 풀프레임용이긴 한데, 풀프레임용인데 저분산 렌즈가 들어갔고, 얘도 모터가 없을 수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얘도 그냥 이게 탐론 같은 경우는 DI가 풀프레임용이고, DI2, DI3, 3가 미러리스용, 2가 이제 크롭바디용인데, 이게 풀프레임용이면 얘도 모터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긴 지금 선택의 폭이 별로 없군요. 밑에 보면 니콘 렌즈 중에 이제 55에 300짜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200보다는 300이 낫지 않겠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한 5만 원 차이 나면. 근데 주변에 있는 이제 캐논 70 300짜리 렌즈인가 그걸로 한번 대충 봤더니 70에서 한 200까지는 이게 땡겨지는 정도가 차이가 큰데, 200하고 300하고는 차이가 얼마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200에서 300이면 한 50% 차이 나니까 더 많이 땡겨줘야 되는데, 얘가 한 200까지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던데 200에서 300은 오히려 별로 차이 안 나던데. 그래서 그냥 망원도 한 200mm나 300mm나 그 중에 저렴한 걸 사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 가격 한번 대충 살펴보면 이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왜 다 그렇게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병행 수입 제품 86,300원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싸 하고 사야지 이랬는데, 막상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렌즈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체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옵션으로 제품 선택 해가지고 밑에 들어가면 C급 렌즈. 근데 이것도 이제 C급 렌즈를 주문하거나 문의해보면 다 품절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밑에 걸 사야 되는 건데, 필수 1필수 해가지고 추가 2만 원이 되고 55에 200G, 그리고 손떨방 있는 거는 조금 더 비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필수 1에서 또 뭘 해야 되는데, 이 후드하고 UV 필터가 끽해봐야 5천 원도 안 될 건데, 호환용 후드랑 UV 필터면. 근데 그걸 이제 2만 5천 원으로 붙여가지고 한 2만 원 정도를 더 렌즈 값에 붙이는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한 13만 원 정도는 줘야 이제 이 병행 수입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죠.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이거를 살 뻔했어요. 한 13만 원이면 살만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니콘 렌즈 중에서 탐론이었나? 탐론 아니고 니콘 렌즈 중에 55 300짜리가 있어요. 얘도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하게 저분산에 대신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도 한 20만 원이면 뭐 13만 원, 15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그리고 한 100ml를 더 땡긴다는데 의미를 좀 둬가지고 사실 얼마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요것도 한번 봐보면 얘도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렌즈 같은 경우 중고나 병행 수입 뭐 이런 게 혼재돼 있기도 한데, 전부 다 그 옵션가로 장난질을 다 치는 식으로 물건을 올려놔서 제대로 된 가격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여기도 보면 지금 추가 구성은 아니고 요거를 살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진열 상품, 병행 수입 진열 상품이고, 322만 3천 원인 거죠. 요 정도면 살만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손떨방도 있는 거고 2010년 제품이니까 그나마 좀 최신 제품에 속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50에 200을 사느니, 50에 200을 사느니, 아니 55에 200을 사느니 55에 300 사고 손떨방까지 들어있는 그런 최신 제품을 한 20만 원대 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의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55 200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70에 300짜리 그 렌즈를 한번 이렇게 그걸로 한번 찍어 보니까,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이제 한번 껴주더라고요, 중고 렌즈. 한번 껴보니까 이게 70mm가 55mm 이런 것들이 너무 좁아요, 화각이. 그러니까 거의 그냥 걔는 줌으로 땡긴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 정도가. 그래가지고 뭐 풍경 같은 걸 전혀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딱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서 찍을 때만 쓸 수 있는 그 정도 화각이라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렌즈 2개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꿔 끼고 이런 건 너무 귀찮고, 그리고 제가 그 딱히 뭐 좋은 화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좋은 화질이 필요하다면 그냥 망원 단렌즈를 사야 되겠지만 뭐 그 정도 투자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진 나오는 정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슈퍼 줌 렌즈가 눈에 띄더라고요. 슈퍼 줌 렌즈가 좀 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얘가 지금 니콘의 슈퍼 줌 렌즈인데, 최저가로 해보면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18, 200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망원은 제 생각에 한 200, 150, 200 그 정도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한 200 이상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광각인데, 광각이 50mm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한 25에서 한 30mm 정도는 돼야 풍경 사진도 그냥 렌즈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슈퍼 줌 렌즈가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거는 28 300인가? 최근에 나온 탐론 렌즈가 하나 있던데, 18250 말고 좀 가격대가 있던데, 18270 뭐 요거네요. 요거 있고, DI2니까 크롭바디용의 VC로 손떨방도 있고, 지금 PZD가 이게 초음파 모터인데, 아무튼 초음파 모터가 두 종류가 있나 봐요. 울트라소닉하고 PZD 뭐 이런 거하고, 탐론에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비슷비슷한가 봐요. 소리는 어차피 나는 것 같던데, 얘가 이제 가격이 거의 병행 수입이 한 30만 원, 새 제품이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얘가 지금 18에 270이면 좀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손떨방도 있고,
그러면 광각도 어느 정도 찍을 수 있고 270이면 크롭바디 환산해가지고 뭐 대충 한 400mm 정도 나오니까 줌으로 따지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줌으로 따지면 한 12배? 한 10배, 12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망원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사진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뭐 아주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수준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던데 뭐 그 리뷰나 이런 것도 보면 얘가 이제 너무 슈퍼줌이다 보니까 사진은 별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냥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던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사자니 거의 카메라 본체 값이랑 얘랑 맞먹는 상황이라서 얘를 살 수는 없고 더 싼 걸 찾고 찾고 하다가 계속 이제 그 아까 니콘 55에 200, 55에 300 요게 계속 땡겼는데 한 저게 한 12만, 한 13만 원, 15만 원 사이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계속 땡겼는데 뭐 손떨림 보정 없더라도 그냥 어차피 밝은 데서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뭐 야간에 망원 땡길 일은 제가 또 없고 그런데 이제 뭐 풍경 사진 같은 것도 약간 광각으로 찍으려면 아무래도 슈퍼 줌 렌즈를 사야겠는데 이게 또 웬만한 슈퍼 줌 렌즈 이런 애들은 거의 한 2, 30만 원대거든요. 1820 이런 것들. 뭐 나머지 저분산 비구면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초음파 모터 이런 것들 그냥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약간씩 차이 나는 거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가격 싼 걸로 보니까 요게 그냥 무난해 보이죠. 18200 18200 그리고 요거 말고 니콘에서 나온 것도 18135 이것도 있는데 18135 130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4배 5배 줌 정도 될 텐데 느낌상으로는 그리고 그 밑에 탐론에서 나온 28200짜리가 있고요. 18200, 28200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두 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IF로 뭔가 그 내장에서 초점 맞추는 그런 거에 지금 비구면 렌즈고 XR은 고굴절 렌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롭바디용이고 얘는 풀프레임용인데 그럼 얘는 이제 모터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거는 요거랑 시그마에 있는 비슷한 것 중에 18200짜리가 또 있어요. 근데 가격이 뭐 비슷비슷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싼 거 사면 되는데 그리고 탐론 18270 이게 있는데 이게 정말 슈퍼줌 렌즈인데 얘는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근데 얘가 그거네요. 아까 그 밑에 있던 건 뭐였죠?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28300 아니고 18270 이게 최근에 나온 거군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고 18270 저게 최근에 나온 거고 이게 구모델인가 봐요. 근데 얘는 사진이 별로였던지 아무튼 평이 오히려 저 뒤에 나온 거보다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사진의 어떤 품질까지 따지고 한다면 이 가격대의 렌즈를 안 사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하게 광각과 망원을 아우를 수 있는 그냥 편하게 광각으로 풍경도 찍었다. 망원으로 뭐 인물이나 어떤 사물도 한번 땡겨서 찍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맞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아마 제가 살펴봤는데 가격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F에 지금 DI2로 크롭바디용이고 VC 손떨방 들어있고 LD 저분산 렌즈에 에스퍼리칼 이게 비굴절 렌즈에 IF로 이제 내부에선가 길이 변화 없이 뭐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초음파 모터는 아닌가 봐요. 탐론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초음파 모터가 뭐 초점을 빨리 잡고 약간 더 조용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일단 가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얘도 지금 18270이면 상당히 얘도 만족스러운 거였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가격이 아마 안 맞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병행 수입 얘도 17만 9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가격에 구입할 수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판매자 하나 있죠. 17만 9천 원짜리. 제가 이거 애누리에서 검색하면서 신고도 많이 했어요. 신고해가지고 이거 가격 없다, 허위 가격, 뭐 추가 요금 부과 이런 식으로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 결과에서 보면 근데 얘가 지금
얘도 아마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C급 제품이 그 가격에 있긴 한데 이런 것들 주문해보면 이제 다 재고 없다고 나오고 결국은 A급 제품에 밑에 뭐 후드 미포함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25만 원, 26만 원 거의 이제 병행 수입도 한 26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아마 신품은 거의 한 40만 원 정도, 한 6, 7만 원 사이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 한번 보고 신고를 싹 했죠. 애누리에서 여기 위에 신고 누르고 여기 신고 눌러가지고 예, 재고 없음, 추가 금액 요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하면은 애누리에서 검색 결과 확인해보고 삭제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엄청나게 삭제가 된 거예요. 제가 신고를 꽤 많이 해가지고 삭제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정상 가격 비슷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탐론 18270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위로 넘어가면 18200, 18200에 얘가 지금 얘는 이제 OS 손떨방에 얘가 초음파 모터인가요? 근데 한 18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얘는 지금 니콘용인데 위에 거하고 17만 원, 18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얘가 막상 들어가 보면 손떨방 있는 게 약간 신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18만 원짜리 한번 클릭을 해보면 그러니까 렌즈 구입이 오히려 카메라 본체 구입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딱 정가로 파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얘도 C급 제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거의 밑에 뭐 문의나 이런 거 한번 남겨보면 물건 없음으로 나와요 얘가. 그리고 여기 상품평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 구입했나 대충 보면 이게 어떤 물건이 있나 없나 알 수 있는데 옥션은 이게 구입한 그게 안 나오네요. 박스 제품 후드 뭐 이런 식으로 렌즈 단품만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위에 가격 뭐 21만 8천 원? 그 위에 가격 23만 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가격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필수 선택에 지금 렌즈만 따로 파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정품 후드에 렌즈에 필터 고급 융 해가지고 그러니까 병행 수입에 원래 그냥 정품 후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스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약간 벌크처럼 후드나 이런 거는 원래 기본으로 있는 것 같던데 그거 붙여가지고 지금 거의 29만 원, 30만 원이죠. 30만 원이면 정품이 5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밑에 것도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범주에서 2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이제 관심 끊었고 보니까 탐론 18200 뭐 이 정도 그리고 탐론 밑에 보면 이제 풀프레임용으로 28300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탐론 18250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저렴한 건 18200 정도? 그러니까 18200이나 18250이나 별 차이는 없죠. 저분산 렌즈에 비굴절 그리고 얘도 지금 손떨방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어차피 얘랑 18250이 있네. 얘는 가격이 19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18200 같은 경우에 제일 저렴하게 나온 탐론 저거 같은 경우 한 15만 원대 언저리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옵션 가격만 없다면 뭐 한 50mm 더 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땡기긴 하는데 여기는 지금 벌크 렌즈 니콘 마운트 있네요. 그리고 니콘 마운트에 지금 AF 모터 탑재된 게 있고 탑재 안 된 게 있는데 탑재 안 된 거는 저 같은 보급형은 쓸 수가 없어요. 본체에 모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풀프레임에 쓸 수는 없고요. DI2라서 이게 크롭바디용이라 그럼 AF 모터 탑재된 거 하면 얘도 한 24만 원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죠. 그러면 지금 일단 렌즈 구입할 때 제 생각은 처음에 생각은 한 50에서 한 200, 뭐 한 50에서 300 이 사이에 있는 렌즈를 구입하면 되겠다. 그리고 가격도 그 구간대가 가장 저렴해 보여서 그걸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슈퍼 줌 렌즈 중에서 손떨방을 포기하면은 좀 저렴한 걸 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손떨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밝은 환경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망원으로 당기면 조리개 값이 어두워지면서 조금 뭐 셔터 속도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손떨방이 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래서 사진을 못 찍을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약간 어둑어둑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좀 어두워지면 그냥 감도 높여가지고 사진 좀 찌그러지더라도 감도 올려가지고 셔터 속도를 확보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탐론 18200 이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니콘은 좀 애매하고 탐론 28200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을 거고, 지금 그래서 요렇게 보면 그냥 이걸로 구입을 해볼까 합니다. 결론은 돌고 돌아가지고 50에 200, 50에 300, 70에 300 막 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싼 거를 찾다 보니까 일단 이 줌 렌즈나 슈퍼 줌 렌즈를 선택한다는 거는 화질에 그렇게 크게 뭔가 화질에 대한 미련이 없다? 뭐 이런 그런 거죠. 약간 어, 그러니까 망원 단렌즈를 쓰는 게 어떤 화질이나 이런 거는 가장 좋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렌즈 하나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행 다니면서 광각도 찍고 뭐 줌도 땡기고 이러고 싶다. 뭐 이런 용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도 보면 여행용 렌즈 뭐 그런 식으로 또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중고품은 11번가 보면 여긴 것 같은데? 제가 본 데가? 그 옆에 16만 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모터 있는 걸로 해가지고 옵션가가 좀 갈리더라고요. 얘도 지금 세 개를 다 파는 데죠. 여기는 상태로 봐서는 지금 모터 없는 제품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게 이제 보급형 약간 고자바디기 때문에 모터가 없는, 모터 있는 걸 사야 되고 선택하면 15만 3천 원, 한 16만 원 되는 거죠. 옆에 것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고, 얘 스펙은 별건 없어요. 일단 이름으로 풀어보면 AF 되는 거고, 그리고 18-200mm 초점거리, 조리기값 3.5, 6.3이고, XR은 여기 이게 에누리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굴절 렌즈라고 밑에 보면 해석이 돼 있고, DI2는 지금 크롭바디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프레임은 쓰면은 약간 주변이 어두워지게 이렇게 잘리겠죠. LD는 저분산 렌즈, 그리고 에스퍼리칼 해가지고 비굴절에 뭐 IF 안쪽에서 초점 잡고, 뭐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접사할 수 있는 그런 렌즈에 매크로, 마이크로, 뭐 소니 같은 경우 마이크로인가 그런 식으로 모델명에 붙여놨다고 하던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한번 쭉 읽어보면 화각이 한 75도. 제 생각에 제가 원하는 그냥 광각까지는 아니고 제 시야각 정도의 그런 각도를 원하거든요. 제일 낮은 초점거리에서. 근데 그게 한 60도, 70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냥 충분히 뭔가 이렇게 풍경을 한 폭에 담았다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75도도 솔직히 18mm도 거의 안 써요. 18mm 써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 발밑에 있는 이 바닥이랑 이런 것들이 거의 테두리를 다 차지하면서 뭔가 황하더라고요. 하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주변부를 다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오히려 좀 휑한 느낌? 뭔가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은 느낌이라서 저는 뭐 한 25에서 한 35mm까지 좀 살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담고 싶은 것만 담는 편인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기본 표준 줌 렌즈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분산 렌즈인가 비구면 렌즈인가 그 정도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렌즈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물론 중고긴 하지만 얘도 아마 새 제품은 거의 한 20만 원 넘어가긴 하는데, 물론 중고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저분산 렌즈도 들어가고 고굴절 렌즈도 한 매 들어가고 저분산 두 매 들어가고 비구면 세 매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표준 줌 렌즈가 뭐 좀 이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일단 얘를 마저 살펴보고, 45cm. 여기 뒤에 보면 XR 고굴절 렌즈를 해가지고 모델명도 이렇게 풀어져 있죠. DI2 크롭바디용 LD 저분산 IF 내부 초점
매크로 접사 렌즈, 그리고 필터 구경은 62mm고, 이게 지금 크기가 한 8.37cm인데 길이가 제가 쓰는 표준 줌 렌즈가 한 7cm 되더라고요. 6cm, 7cm. 그러니까 한 2cm 기니까 뭐 살짝 긴 정도죠. 근데 무게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밑에 설명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렌즈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기 저분사 렌즈 설명이 있네요. 저분사 이제 색수차라 그래가지고 그 빛이 뭐 가시광선이 빨주노 저 파나본데 약간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나오나 보죠. 이게 저분사 렌즈 없으면 요 경계선 부분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뭔가 이렇게 번지듯이 나오는데 그 경계를 뚜렷하게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비구면 렌즈도 마찬가지고 어, 생각난 김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줌 렌즈랑 제가 뭐 렌즈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하도 많이 봐가지고 헷갈려요, 이제는. 여기 지금 18200에 제가 사용 중인 게 니코르 1855 V탈 이거네요. 이게 가격이 한 7, 8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DSLR 살 때, 뭐 처음이라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음에는 만약에 카메라 본체를 산다면 번들 렌즈는 안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번들 렌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표준 줌 렌즈라는 이 자체가 저는 이렇게 활용도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진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나와요. 일반 똑딱이보다 당연히 더 잘 나오고 선명하게 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그 줌, 그러니까 이 초점 거리가 너무 이렇게 짧다 보니까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 결국은 렌즈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금 이거를 차라리 안 사고 본체만 산 다음에 중고 렌즈를 한 1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요걸 샀더라면 뭐 이게 더 절약이지 않을까. 물론 뭐 장단이 있긴 하지만 아직 이 렌즈를 써본 건 아니라서 이 렌즈가 이제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상품 설명 봐보면 오른쪽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준 줌 렌즈고 뭐 조리개 값은 3.5, 5.6G로 비슷비슷해요. 초점 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55하고 200이니까 초점 거리는 거의 35mm 한산으로 거의 한 300m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10배 좀? 뭐 느낌상으로 그 정도 나올 텐데 밑에 화각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 들어간 렌즈들이 얘는 지금 보면 얘는 AF긴 한데 제가 산 거는 이제 모터가 내장된 거니까 AFS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터가 내장된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AFS 모델인 것 같고 이건 똑같고 얘가 지금 DX를 표시가 돼 있고요. 얘는 탑론이라서 그 DX에 해당하는 게 이제 DI2로 돼 있고 니콘은 DX가 크롭바디, FX가 풀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보면서 약간 익숙해져야겠더라고요. 렌즈 구입하려면 뭐 분류해서 선택하면 간단하게 되긴 하지만 근데 얘는 이제 별게 없어요. 손떨방 VR 손떨방 들어가 있다는 거 빼고는 그냥 비구면 렌즈 정도 들어가 있는 그건데 얘는 비구면도 들어가 있고 이제 색수차 줄여주는 저분산 렌즈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 고굴절 렌즈까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 슈퍼 줌으로 상당히 긴 망원 렌즈긴 하지만 이제 부피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냈다고 하던데 제가 탑론 렌즈를 전에 한번 누구 거 써본 것 같긴 한데 2470인가? 2450인가? 아무튼 그런 거 써봤는데 걔가 초음파 모터가 아닌지 아무튼 엄청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 보니까 막 그 드르륵 드르륵 막 하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큰 소리가 나긴 하던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뭐 사진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리뷰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소리가 시끄러우면 아마 표준 줌 렌즈를 쓸 용도가 거기서 아마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판매자 상품을 한번 쭉 보니까 여기에 비슷한 한 15만 원 가격대에 283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씨 수동으로 하더라도 그냥 이거 살까 이랬는데 손떨방 있는 모델은 좀 더 비싸고 여기서 지금 니콘용이 이거거든요. 1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떨방 있는 거 살려면 얘는 35만 원이라서 얘는 비싼데 그러니까 15만 원에 이거 두 개 고민을 했죠. 이걸 살까 이걸 살까. 근데 얘는 모터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AFS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AFS 모델이 없나 봐요. 그래서 2830이면 저는 솔직히 18을 잘 안 쓰거든요. 18 너무 광각이라 한 25mm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 생각에 가장 부합하는 거는 얘긴 한데 2830. 근데 얘가 이제 AF가 안 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AF가 안 되면 그냥 풍경 찍고 이럴 때는 AF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빠르게 이렇게 싹 찍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찍는다. 근데 거기서 수동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초음파 모터가 아니라 좀 느리든 어쩌든 간에 AF가 있으면 AF로 잡고 이렇게 딱 찍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냥 AF 있는 걸로 그냥 이거를 일단 구입해보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또 사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DSLR을 처음 구입했는데 표준 줌 렌즈를 사용하다가 렌즈가 약간 망원 쪽 그러니까 좀 줌을 당길 수 있는 망원 렌즈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광각은 그냥 18mm니까 얘가 완전히 뭐 초광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18mm면 얘도 은근히 광각이거든요. 광각은 부족함을 못 느끼겠는데 뭐 사진이 선명하고 화질이 좋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그냥 각도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망원 같은 경우는 55mm면 뭐 한 끼케야 한 2배 줌? 뭐 이 정도 2배 3배 줌밖에 안 되는 거라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가격 저렴한 것 중에 이제 50에서 200mm, 50에서 300mm 뭐 이런 제품도 있었는데 그런 걸 사용하면 다시 광각이 필요할 때 표준 줌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갈아 껴서 풍경 찍고 다시 갈아 껴서 뭐 사물 찍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거 좀 번거로울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망원 단렌즈를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가격이 비싸니까 살 일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여행용으로 가볍게 쓸 수 있는 슈퍼 줌 렌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최근에 나온 슈퍼 줌 렌즈 같은 경우는 뭐 화질도 많이 개선되고 뭐 좋아졌다 뭐 이런 리뷰들이 또 은근히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출시 연월이 거의 2006년인가 8년인가 이제 오래된 슈퍼 줌 렌즈다 보니까 그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렌즈 계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진은 뽑아주겠죠. 들어간 렌즈가 뭐 비구면 저분산 이런 렌즈들 좀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탐론 AF18200 XR DI2 LDS 스퍼리컬 IF 매크로 니콘용 모터 달려있는 렌즈를 구입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